다음 달 운, 즉 6월달 운을 미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6월달은 그 간지로는 무오월입니다. 무오월. 그러니까 5월쯤 되면 한 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올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가 5월입니다. 근데 5월에 각 해마다 오 위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월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정관에 떠 있는 글자의 특성대로 그 5월에 드러난다라고 봐도 되죠. 그러니까 뭐 무오월이라는 것은 무라는 글자가 그 해에 가장 중심적으로 드러난, 그러니까 구체화된 시기로 보는 거죠. 그 말은 무라는 글자는 뭔가 커지고 그 어떤 현상이 드러난다, 표가 난다, 무성해졌다, 뭐 이런 어떤 부분의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, 오라는 글자는 인호술 운동의 화운동의 어떤 절정이다 말이야. 그러니까 가장 뭔가 결과로서 확실히 조짐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 무오월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절기로 따지면 망종과 하지가 있는 달이죠. 그죠? 망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해에 심어야 될 것이 이때까지, 이 시기까지 다 심어야 된다. 그죠? 가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. 그러니까 올해 내가 뭔가를 성과를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준비한 내용을 이때쯤은 무조건 실천에 옮기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계절로는 이제 더 이상 춥지 않는 계절이 된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성장하고 커지고 이런 어떤 기운이 시작됐다. 이때부터는 뭔가가 구체화되고 커져간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 거죠. 그 화지라는 것은 빛이 가장 많은 시기죠. 그죠? 그러니까 희망, 뭐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나기 시작하는 달이 6월달, 즉 무오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죠? 그래서 그걸 전제해 놓고 각 띠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6월달 무오월 소띠 운을 보면, 소띠는 캐상이 내가 뽑아보니까 풍화가인이라는 어떤 그 주역의 캐상이 나왔는데, 주역의 풍화가인의 어떤 상은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보자면 뭐 주변 사람들과 가정과,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, 그죠? 가까운 사람들과 그러니까 어울려서 화합이 잘 되는 어떤 그런 거죠. 그죠? 결국은 뭐 그 화목한 어떤 그 가족 관계, 친구 관계, 뭐 어떤 주변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. 그죠? 자연으로 보면 봄바람이 살살 불어서 큰 문제 없이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큰 사건, 작은 사건, 뭐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. 대체적으로 오는 시기가 조직 간의 내부 이렇게 결속이라든지 화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체로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고, 뭐 이게 특별한 이권이 막 발생한다 이런 것보다는 인간관계에 더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죠.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것도 운기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인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천천히 서서히 결국 운기가 상승하는 그런 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돈의 흐름은 이게 이제 실제로 자기가 하지도 않아도 될 일에 돈 대체로 좀 지출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, 이런 경우에 화기운이 이렇게 펼쳐지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을 때는 사실은 모으고 저장하는 기운보다는 쓰고 펼치고 벌리고 하는 기운이 좀 많으니까, 자기가 써야 될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소망하는 거, 희망하는 바, 뭐 자기가 이제 그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은 주변의 어떤 협력을 자기 단독으로 뭔가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협력을 잘 구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게 하면 충분히 자기가 기대한 바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. 취직은 대체로 이제 사람들인데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이니까 취직운으로서는 좋은 운이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제
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런 취직 운이 좋다고 해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아진다 그런 거 아닙니다. 이력서도 열심히 내고 그죠. 열심히 지원하고 뭐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인데도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연애운은 주변으로부터 이제 뭐 이렇게 소개받는다든지 좋은 인연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운은 됩니다.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을 건네면 자기도 적극적으로 응해서 거기에 따라 호응을 해주면 좋겠죠.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부동산이라든지 매매권은 급하게 뭔가 서두르면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챙겨볼 것들 챙겨보고, 요새 뭐 워낙 전세 사기니 뭐 부동산 관련해서 옛날에는 그런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진짜 좀 더 이런 부분은 챙겨봐야 되는 어떤 부분으로 보여집니다. 이사는 가족 구성원들이나 주변에 어떤 자기하고 혼자 있다면 뭐 자기 생각으로만 하면 되죠, 그죠? 그렇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 같이 움직이는 거라면 의견을 조금 모아봐서 의견이 일치된다면 뭐 움직여도 괜찮습니다. 건강 관계는 대체로 좋아 보입니다. 크게 뭐 문제되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. 띠별로 한번 보면 97년생 정축생 소띠, 정축생 소띠는 기본적으로 뭐 크게 기대하는 건 너무 지나친 기대만 아니다면 자기가 원하는 일정한 소득이라든지 일정한 어떤 그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볼 수가 있네요. 85년생 을축생 소띠, 을축생 소띠도 뭐 승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승진도 가능해 보이고, 뭐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,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험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,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은 자격증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운입니다. 뭔가 기본적으로 점점점 좋아져가는 어떤 그런 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73년생 소띠, 개축생 소띠는 뭐 특히 이제 이 월의 어떤 월운에 부합되게끔 전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뭘 협력을 얻어내는 일, 같이 하는 일,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대체로 주변으로부터 충분히 인정받고 지지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. 61년생 소띠는 대체로 이제 자기가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됐고 뭐 어떤 그런 시기쯤도 되니까 자기 주변을 한 번쯤 그러니까 뭐 생활 환경, 상황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재정비하거나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가정 분위기를 한번 바꿔본다든지 자기 공간의 어떤 부분을 다시 꾸미는 거, 인테리어 하는 거, 예쁘게 하는 거 해서 마음의 어떤 전환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49년생 기축생은 대체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살고 지금 부부로 같이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부부 관계나 이런 부분이 대체로 좀 원만해지고 좀 좋아지는 어떤 그런 걸로 보여지고, 홀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새로운 인연,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